네, 안녕하세요. 기억력 스포츠 입문과정 강사 정계원입니다. 기억력 스포츠 입문과정에서는 기억력 스포츠의 기본 원리들 그리고 기억법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면서 이걸 또 기억력 스포츠 우리 종목들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트레이닝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끝냈을 때는 내가 기억력 대회도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성장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첫 걸음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 기억력 스포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력 스포츠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메모리 스포츠라고 영국에서 1991년도에 나온 두뇌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억력 대회라는 대회도 열리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지역 또 유럽 다양하게 이 기억력 대회들이 열리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안 돼. 무슨 저 사람들은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력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또 기억력 선수들, 또 심지어 챔피언들 다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렇게 되신 거지 태어났을 때부터 기억력 챔피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 스포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구나 축구 하면 사실 코치들이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하게 되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나면 같은 머리로도 2배, 3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타고난 기억력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매직 넘버 7이라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람이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덩이는 한 7개 정도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우리 전화번호 같은 경우 보면 7자리 정도는 쉽게 기억을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사실 기억 잘 못하잖아요. 이거는 서울대생이나 아니면은 우리 초등학생이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있다고 해도 3m 이상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좀 잘 기억하면은 단기적으로 9개 정도, 좀 적게 기억하면 한 5개 정도지 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숫자 7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한 3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3, 2, 1. 네. 혹시 기억하셨습니까? 네. 어떤 숫자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이 숫자였죠. 6, 3, 4, 1, 2, 5, 6. 이 정도는 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아래로 한 줄씩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너무 어렵죠. 네. 근데 이거 가끔 초등학생들 중에 이거 기를 쓰고 그걸 기억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5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아무도 이거를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쓰지 않았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5분 동안 300자리 이상의 숫자를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르게 태어난 걸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분들인데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도미니크 오브라이언, 그리고 오른쪽은 알렉스 멀렌이라는 미국의 기억력 챔피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 시간에 숫자를 3000자리 이상 기억하기도 하고 카드 한 덱을 15초 만에 기억하기도 해요. 이분들 어떻게 과연 했을지 궁금하죠?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떨 때 기억 잘하고 어떨 때 기억 못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기억했는데 기억 안 났던 순간 한번 같이 떠올려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뭔지 아시죠? 네, 깜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빽빽하게 다 적어보잖아요. 외우기 위해서. 공책 한 권에 다 적었는데
뒤돌아서니까 까먹고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힘들게 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는 암기라고 칭합니다. 뭐냐면 아무런 방법 없이, 아무런 전략 없이 단순 반복적으로 힘들게 기억하는 방법을 암기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암기라는 단어 자체가 뉘앙스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암기식 교육, 그리고 암기한다, 뭐 이런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발전적이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암기와 기억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좀 더 우리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또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암기와 기억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력 스포츠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왼쪽보다는 우리가 오른쪽에 더 방향성을 맞추고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보다는 기억, 외우기보다는 떠올리는 것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열쇠 어디에 두시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집에 열쇠 어디에 두죠? 보통 뭐 차키라든지 아니면 집 열쇠. 저는 신발장 옆에 보면은 바구니가 있어요. 거기에 보통 두는데, 이거 제가 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떠올리실 텐데 그거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바구니에 가서 열쇠 꺼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바구니에 넣으면서 아, 열쇠 여기 있다고 외워야겠다 이러지 않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건 암기하지 않고도 그냥 떠올린 겁니다. 외우지 않고도 그냥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식사 메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침 식사 메뉴 어떤 거 드셨어요? 저는 이제 빵이랑 우유를 먹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드시면서 아,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뭐지 하고 외우면서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떠올렸을 뿐이지 억지로 암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방법을 쓰시게 될 겁니다. 의식적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우지 않고 떠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기억이다.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떠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기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불가능해 보였던 300짜리 숫자도 5분 만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기억 잘하는지를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연결하면 잘 기억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노래 아시죠? 네,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가사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노래들은 뭐 쉽게 기억 못 하시죠? 근데 이 노래만큼은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냐? 당연히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앞에 보이는 강아지가 있는데 보니까 이런 푸들 이름을 초코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 이름은 초코다 기억하고 싶은데 보니까 초콜릿 색이잖아요. 그래서 초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면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그냥 우리 열쇠 바구니에서 꺼내듯이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연결하면 잘 기억하구나,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원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떨 때 잘 기억하느냐? 바로 시각화된 정보를 잘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더 잘 기억을 한다는 건데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하는지, 네, 이걸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뭐 책 한 권 보는 것보다 영화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잖아요. 네, 그래서 시각화된 정보를 우리는 더 잘 기억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정말인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 30장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초 간격으로 제가 한 장씩 넘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힘들다고 해서 그냥 뭐 스킵하지 마시고 그냥 뚫어져라 이렇게 보고 계시면 돼요. 네, 안 외워져도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림 본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잘 보셨죠? 아, 근데 너무 빠르죠? 그리고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기억력 스포츠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기억하는 거는 초보자 입장에서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아까 봤던 그림, 하나는 처음 보는 그림.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림을 떠올려 주셔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많이 맞추셨습니까? 생각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죠? 왼쪽, 오른쪽 왠지 모르게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1초만 봤는데도 막 기억이 나죠? 물론 100%다 맞추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한 7,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슷한 실험이 있어요. 100장, 200장을 해도 많이들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걸 다 맞추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잠깐 봐도 이미지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상적인 단어라든지 그런 텍스트로 된 문장이라든지 그런 거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보고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미지에 강하구나를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미지에 우리가 강하냐? 사실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사람은 글을 쓰고 또 읽고 하게 된 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니죠.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는 예전에 사냥을 하고 또 동굴에 살고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게 중요했을까요? 나를 어떻게 보면 위협할 수 있는 동물, 사자라든지 아니면 호랑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동물들 보면은 잘 기억을 해야겠죠. 저 호랑이 저기 있다 하고 기억을 해야 되니까 시각적인 게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 동굴에 찾아갈 때도 다 시각적인 기억으로 의존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뇌가 진화적으로 시각적인 기억에 좀 더 친숙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배워봤죠. 우리가 연결하면 기억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적인 기억에 강하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겁니다. 바로 기억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장소 기억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